근데 요즘에 연락 잘 안 합니다. 예, 예. 가능성인데 이자가 하나 모자라는 점. 너무 잘안 되는 모습. 왔어.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녀주십시오. 그러게.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 네,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녀주십시오. 말씀드렸죠. 표를 얻으려고. 그럴 줄 알았어요. 잘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자, 이거 이게 틀어서. 네. 첫 번째 세션의 발제 그대로 먼저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재투표 선거 이전에 대해서 이국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참석을 해주시고요.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이정수입니다. 지금 방금 마이클 박사님 강의를 들으셨는데 상당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제가 보는 미국 관점하고 상당히 일치가 되는 거였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비어실머 교수의 옵션 밸런싱 전략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세계를 다시 다운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국이 미들 파워로 들어가서 북한이나 적어도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미들 파워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지금 중국을 잡으면 일본이 잡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이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기지가 된다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장진호 안보실장이 딱 받아들여서 한다면 굉장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성에서 그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싱하이민 중국 대사가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조선족 포함해서 26명이가 숨졌습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이 숨졌는데 장민이 숨진 것에 대해서 유감하지 않고 좋아요. 그런데 한국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감히 한마디를 했어요. 똑바로 하라고. 이게 뭔가면은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도 외국인들이 한 30명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서 홀대한 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번에 싱하이민이 이재명을 자기 동생 대로시 다루는 그 싱하이민은 참고로 북한에도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김일성 대학이 좋고 한데 사립원 농가대학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데 사립원 동대 나온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사입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옛날에 누구예요? 그 조선 날개에 와 있던 청나라 이 사람처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정보 세계에서 얘기하는 영향력 공작입니다. 처음에 싱하이민이 중국이 힘이 없을 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됐는데 지금 싱하이민이 이재명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한국에 영향을 발휘했을 때 하나에 툭툭 던지면 우리 언론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중국인들에서 예우를 전해줘야 된다. 어떻게? 이태원이나 세월호 때 숨진 우리 유가 사람들을 보상해줄 만큼 잘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저쪽에서 야 우리 시민이면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포괄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수치를 조작하거나 직접적으로 선거에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공작은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공작보다는 앞으로 영향력 공작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발표가 나올지 아니면 구체적인 게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기자를 한 30몇 년 하면서 저는 팩트를 위주로 보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한 10년 이상 라자루스라고 하는 조선인민군 정찰천국 산하의 해커 부대가 라자루스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라자루스는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되살아난 나사로의 영어 이름입니다. 라자루스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법원을 해킹해서 여러분들 혹시 재판에 들어가시면 자기네 재산상 주민등록번호 우리 집안 다 써낸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건 좋아. 그런데 또 하나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 해킹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주권자이시니까 20세 이상 성인은 자기 사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걸 몽땅 가져간 게 확실해요. 근데 이거를 국정원이 수사를 못했어. 문제인데 왜? 북한하고 관계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정권이 바뀌어서 그랬다라고만 나오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자료를 다 가져가게 되면 저라면은 무지무지 많은 꾀를 내서 영향력 공작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문재인 찍었는데 이거를 윤석열로 바꾸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큰 위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두 번의 총선을 치렀고 한 번의 대선을 치러서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총선에서 패해갖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계속 몰려 있잖아요. 특검에 몰리고 뭐에 몰리고 있는데 역전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검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이영렬 씨를 특수비 특별수사비 남용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날리면서 검찰을 딱 장악하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서 빡 치면서 사정로 몰고 가면서 적폐청산하면서 확 휘어잡았거든요. 어차피 입장이었으니까 가능하지만 한 번에 휘어잡았습니다. 이 케이스 군대에서도 어떤 케이스를 딱 해서 시범 케이스로 나와 한 다음에 떠들고 피하면서 분기를 잡는 건데 지금 이번 총선, 지난 총선에 시기가 있다면 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코너에버린 윤 대통령이 수사를 하자 라고 던지는 순간에 야당에서 난리가 나는데 나는 왜 이런 정치 게임을 윤석열 정부를 검사들도 오해하고 아니면 깨끗하다고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건 정치는 활물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좀 답답한 정치를 하고 아니면은 지금 북한이 똥풍선을 띄우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위해 5027, 5028, 5029, 30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구조를 동원해서 북한을 대응하는 통합방위 작전이 있고요. 민방위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들이 전부 다 소용이 없어요. 모든 작전 계획은 전쟁이 일어나면 취소하게 된다고 그러죠. 임기응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을 굉장히 잘 운영하는 나라인데 각 사단마다 분단마다 아니면 여러분 취미생활로 자녀분들도 드론 끼우거든요. 거기다가 화살 같은 거 하나 쏴서 팍 맞추면 풍선 터져요. 똥띠라가 북한에 떨어지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역전을 시키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틀어주면 저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기껏해봐야 연평도에서 천무 미사일을 쏘는 그런 무력시만 하는데 이거하고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위기에 처한 윤 정부가 돌파를 하려면 이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지시를 내리거나 하대함으로 해서 분위기 잡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덤벼드는 김정은을 박살내면서 잡는 거죠. 아니면은 북한하고 방위적으로 다시 내리는 푸틴을
외교적으로 쳐들어가서 치면서 이렇게 기사를 잡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주목을 끌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 21대 21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문제를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유력 신문에 기자를 한 사람들은 이걸 안 씁니다. 왜? 아직 팩트가 안 나왔어요. 가능성만 얘기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쉽게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중앙선거 관련이니까 다 털렸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조작됐다는 건 아직 안 나옵니다.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오늘 세 분이 발표를 하시려 했는데 두 분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는 위금속 죄송합니다. 위금속 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의 발표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분이 전공이 위기관리인데 위기관리라고 하면 대략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일본처럼 쓰나미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또는 전쟁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국가의 안보는 군인, 국방부가 하지만 국민 안전은 경찰을, 소방 이런 걸 동원해서 행정안전부가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군도 마찬가지로 작전 부대가 있으면 그 작전 부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C4I 체계라는 게 있어요.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주먹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도 있어야 되지만 신경이 있어야 되죠. 머리가 있어야 되죠. 이 분해 조직을 움직이는 게 C4I인데 안전 시스템에서 C4I를 다루는 분야가 우리 미문숙 박사님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영향력 공작을 했다면 여기에서 어떤 게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 박사님이 그런 관점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한번 위 박사님 발표를 들어보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는 내려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들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재외투표 유권자 수 요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그거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다른 것들 지금 많이 발표를 할 때라고 저는 간략하게 요번에 4.10 때 부정이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보신 것처럼 여기 대표장에 이렇게 투표함이 동의지가 훼손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꽤 있었어요. 대구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있었고 이런 걸 보더라도 이걸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에 또 보면은 저는 이제 전공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전산하고 데이터에 대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안에 무결성이 있는지 살펴본 거죠. 근데 저희가 본 것 중에 투표가 끝나면 투표 진행 상황표를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투표 상황이 끝나고 나서 나와 있는 숫자가 개표를 이제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개표소에서 끝나는 숫자로 비교해봤더니 7,863표가 줄어든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보고가 다 끝났는데 개표한 결과에 따라서 저렇게 나왔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질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들어왔느냐.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녹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는 거죠. 이 질문을 했을 때의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이 집계는 잠정된 투표자 수다.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수에 맞춰서 이 숫자를 붙인다. 이렇게 답변을 왔어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투표수가 결정이 됐고 개표수에 맞춰서 투표수를 바꾼다는 건지. 근데 이런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선관위가 내고 있고요. 다음 보면은 지금 왼쪽에 보면은 개표소에서 투표지들이 나왔는데 3분의 1씩 딱딱 적혀있는 투표지가 여러 개가 나오죠. 사람들마다 적는 것도 다 다양한데 저렇게 동일하게 이제 적혀져서 나오는 것은 이건 한 사람이 적었나? 이런 의심을 하기 충분한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선거 인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이 나온 그런 사례가 있죠. 20명이 투표했는데 21장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많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이 질문했을 때 오른쪽처럼 각각에 해당되는 그 선관위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투표 기록지에 대해 그 당시에 뭐가 잘못돼서 이건 참관 하에 이게 더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거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은 많은 데서는 자기네들도 모른다. 어쨌든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 이런 답변을 주는 겁니다. 원인, 규명 불가 이런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관내 사전 투표가 많고 당일 투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이제 많이 지적이 됐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유권자 수. 유권자 수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정해지면 끝날 때까지 바뀌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사전 투표에 문제가 있고 사전 투표에 문제 있는 것 중에 우편 투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편으로 오는 투표지 거기에는 거소, 선상, 그 다음에 관외 투표, 그 다음에 이제 제외 투표도 우편 투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면 제외 투표 유권자 수는 정확한가? 이거는 투표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처음에 결정되어 있는 유권자 수가 제외 투표 유권자 수와 동일한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우편 투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이 선거 시스템의 신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관내하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랑 거의 같은 지역에서 투표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도 정황은 있지만 그거로 부정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 수 이거는 정확해야 되니까 이게 틀리다고 그러면 이런 선거 시스템으로 나온 결과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 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 그러면 선거할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거할 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선거인. 한 사람. 선거한 사람 같죠? 그러니까 투표자. 선거한다라고 하는 거랑 투표한다라는 건 같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표하고 이런 데는 선거인은 유권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고 제가 이거를 논문을 그러니까 이 포럼을 위해서 제가 논문을 이제 한 달 전부터 썼는데 한 달 내내 그 관계 기관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제일 안 됐던 부분이 이 선거인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용어 혼란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선거인 그럼 여러분들 유권자라고 하시면 된다지 저는 유권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이라고 하게 되면 선거한 사람 아니야? 틀릴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지금 오해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권자입니다. 투표만 안 했고 등재된 자,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가 선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중앙선관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머리에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선거인이라고 하면 선거한 사람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용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일반인들은 헷갈린다. 그래서 유권자, 법에는 선거권자라고도 있거든요. 선거권자라고 안 쓰고 왜 선거인을 써가지고 헷갈리는지 이런 부분부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런 용어가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이 표를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표에 나오는 것은 선거인은 유권자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외 투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그 표에서는 투표 진행 상황표에 우편 투표 이렇게 돼 있고 관외 사전, 거소, 선상, 제외 투표 이건 우편 투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 투표가 문제가 있다면 우편 투표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숫자에 전체적인 유권자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외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누구인가 이걸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제외 투표에 대한 선거인 수라고 되어 있는 제외 투표 유권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대표단위 개표 결과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표는 서울시 중구에 해당하는 표인데요. 그래서 139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외 투표 유권자가 1398명이면 선거인 명부에도 1398명이 돼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선거인 명부로 확인해 봤습니다. 제외 투표 유권자 부분은 투표 구별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제외 국민이라는 용어도 있고 제외 선거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 투표는 제외 국민이 하는 건가 제외 선거인이 하는 건가 용어가 헷갈리죠.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외 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는 해외 동포, 제외 동포. 그러면 제외 국민은 주민등록이 있는 제외 동포를 제외 국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 국민은 외국에 영주권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니까 이 사람들이 유권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외 투표 유권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숫자를 보면 제외 투표 유권자 수 서울 중구는 1398명인데 이 숫자 두 개만 더해도 1408명이 됩니다. 10명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외 부재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내인이지만 외국에 유학 가거나 아니면 상사원이거나 주재원이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분들도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외 부재자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제외 투표 유권자 중구에 있는 제외 투표 유권자는 1398명은 제외 국민도 아니고 제외 선거인도 이 사람들 플러스 국외 부재자도 있어야 되는데 좀 뭔가 안 맞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외 국민은 해외에서 선거할 수 있는 유권자가 아닌가? 제외 선거인은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아닌가? 근데 국민 속에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18세 이상만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자체는 선거인 명부에 나와 있는 숫자는 18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국민. 그런데 제외, 외국에 있는 국민은 제외 국민, 국내에 있는 국민은 아예 지금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제외 투표 유권자는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냐면 제외 선거인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외 국민은 국내 선거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죠. 예. 지금 제외 선거인이 있고 확정된 국내 선거인 안에 제외 국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저히 이 숫자도 이해가 안 되고 이 표로는 제외 투표 유권자 수를 검증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외 국민은 국내 선거인인 것 같습니까? 제외 선거인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제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주권이 있거나 외국에서 지금 있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제외 국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외 투표 유권자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면 국내 선거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바꿔진 것으로 2014년도 우리가 사전투표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꿔진 것 같아요. 제외 동포법이 있으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맞냐면 클릭 한번 해주시면 지금 제외 국민은 국내 선거인으로 선거인 명부 확정 상표에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국외부재자는 어디에 있냐면 국외부재자는 국회의원 선거 개표단위별 개표 결과표에 나와 있는데 국외부재자는 979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상관관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국외부재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외 국민인가, 제외 선거인인가, 또 국내 몇 명인가.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다음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앙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선거 통계 시스템의 공개 자료로는 국외부재자의 유권자가 누구인지 그 수를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제외 투표 유권자 대상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안에서 정합성을 일치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을 보시죠. 그래서 선관위를 통해서는 여러 이제 그 확인을 해봐도 알 수 없어서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에는 어디 확인했냐면 이 제외 투표,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를 파악할 수 있는 곳, 다음 그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고 법령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제외 투표인데 여기에서는 왼쪽에서 보면 제외 선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퀘스천이 제외 투표 유권자를 확인하는데 이 제외 선거라고 하는 생활 법령 정보가 맞는지 이것도 이제 퀘스천인 거죠. 왜냐하면 투표하고 선거가 다르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제외 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인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외 선거인이 있고 국외 부재자로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외 국민은 제외 선거인, 국외 부재자 이렇게 나누세요. 그리고 표를 보면 제외 선거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제외 선거인이라고 하고, 그럼 국외 부재자는 제외 국민 주민등록자가 있고 그 밑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위에는 제외 국민 주민등록자면 밑에는 누구냐? 내국인이냐?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법령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용어들 제외 동포도 있고 제외 국민도 있고 제외 선거인. 그럼 이들 간의 관계는 이 생활 법령 정보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다음 표지 보면 제가 집합 관계를 보여드리면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는 제외 국민 안에는 제외 선거인이 있고 국외 부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아까 보신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표에는 제외 국민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국내 선거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외 선거인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법령과 맞지 않은 표가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르죠? 예, 포함관계도 너무 다르죠. 법령과 선관위 자료 간에 불일치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보시죠. 예. 지금 이제 선거권자 18세 이상 국민은 제외동포와 내국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제외동포인 경우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제외선거인.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그 3개월 미만과 3개월 이상의 권리가 달라요.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이분들은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내국인은 뭐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하고 비례대표도 가능하신 분이고, 그런데 제외선거인과 국내선거인을 이렇게 표에서 구분을 시켜놨다. 그다음에 총선거인은 제외선거인 더하기 국내선거인 이렇게 해서 표를 제공하고 있는 게 선관위가 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 문제는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라는 거죠. 다음 표를 보시면 그래서 여러 개 지자체에, 그러니까 여러 개 지역에 대한 수를 계산을 해봤죠.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제외 투표한 사람은 제외 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선거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만 차이가 남을 보더라도 지금 왼쪽에 그 차이 F라고 하는 부분은 A 더하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외 국민 수는 뭐 10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차이는 1000명이 안 되죠. 그럼 과연 도대체 제외 국민은 어디 갔나? 이 표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게 중앙선관위가 제공이 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과에 물어봤더니 선거관리과에서 대답하다가 이거 제외선거니까 제외선거관리과에로 넘겼어요. 제외선거과에서 물어보니까 제외선거과에서 보다가 이거는 선거기 때문에 선거관리과로 또 넘기더라고요. 서로 핑퐁 치다가 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관위를 통해서는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그럼 국외 부재자 신고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보자.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는가? 왜냐면 국외 부재자는 우리 내국인도 신고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누가 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 국외 부재자 신고를 이제 춘천시 갑에서 통해서 보면 이렇게 국외 부재자 신고는 두 개의 루트로 통해져 있어요.
바로 구시군장, 시군구청장에게 선언하고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공관을 통해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 갑에서는 직접 신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해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우리도 선관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선관위에 물어보세요. 선관위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관위 요 자료 자체는 선관위가 다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공간을 통해서 접수하고 있는데 부계부재자 신고인 명부, 공간을 통해서 접수할 사람 총 436명이고 이 중에 재외국민이 16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신고한 사람 420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식을 통해서 접수한 거는 0명.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그럼 맞구나. 내가 그러면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다음 보시면 천안시 갑. 천안시 갑에서도 이제 선관위가 다 핸들링하고 있는 선거인 명부 확정상황표를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지자체는 천안시 갑에는 363명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표에 천안시 갑에 해당하는 부계부재자는 408명이에요. 서로 달라요. 예. 다음에 천안시 병도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안시 병도 71명인데 지자체가 저한테 준 건 71명인데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331명. 여기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불일치된다.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안시 동남부는 24개 동인데 천안시 갑은 13개 동이 14개 동이고 2개가 을동이에요. 그 다음에 천안시 병은 3개 동이 병이고 을동이 5이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을도 별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천안시 갑에 을이 포함이 돼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네. 이런 식으로 불일치한 자료가 발견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보시죠. 또 기합할 부분은 천안시 갑에서 부계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줬는데 선관위가 제공하고 있는 건 300몇 명인데 여기서는 10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부계부재자 신고인 명부에서 나오는 101명과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300명과 그 다음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 400명이 서로 다 불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권자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선거 시스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보시죠. 네.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차 버전에 제가 헷갈렸던 자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2차 버전으로 지자체로부터 받으면서 이게 업데이트된 발표 장소입니다. 선관위의 공개 자료는 우리 유권자 수를 재외투표 유권자 수를 검증 불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 저는 이거 설계되어 있다는 용어를 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와 선관위 자료가 서로 유권자 수가 불일치하다. 가장 기초적인 유권자 수 불일치한 선거 시스템을 믿을 수 없고 재외투표는 이건 6%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재외투표를 시작해서 나머지 관내 사전투표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만 우편투표에 대한 신뢰성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런 과정에서 검증이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진짜 용어가 혼란해서 나는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고 소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했고 지역에 있는 지역 선관위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중앙선관위 대답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250개 지역 선관위하고 230여 개의 시군구에다가 다 요청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지역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의 원고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또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 내용이 선거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냥 선관위가 주는 거로 그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다 이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몇몇 지자체가 준 것에서만 이렇게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거관리 전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인이 이걸 확인하기는 되게 어렵다. 근데 제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이제 무게 무죄자 신고의 명부를 좀 확인을 하면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선관위 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든가 문서 제출 명령 조치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부정확하고 불투명 아니면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